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나고 즐겁게 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미니쌤이에요. 네, 선생님.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그래요. 우리 푸른이가 오늘 공부할 내용을 궁금해하네요. 선생님도 궁금하고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죠? 자, 그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다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인상 깊었던 일을 글로 쓸 수 있습니다. 예요. 우리 푸른이가 인상 깊었던 일을 글로 잘 쓸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자, 첫 번째 개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일을 글감으로 고르고 쓸 내용 떠올리기인데요. 선생님, 글감은 뭔가요? 글감이라는 건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재료를 말해요. 음식을 만들 때에도 필요한 재료가 있듯이 글을 쓸 때도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재료를 글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인상 깊었던 일을 글감으로 고르고 쓸 내용 떠올리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볼게요. 겪은 일 가운데에서 가장 뚜렷이 기억나는 일을 떠올립니다. 인상 깊었던 일이라고 하는 건 바로 겪은 일 가운데에서 가장 뚜렷이 기억나는 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뚜렷이 기억나는 일을 떠올려 보고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쓸 내용을 생각합니다. 기억나는 일을 떠올려서 쓸 내용을 생각할 때 자세히 떠올리는 게 좋아요. 따라서 언제 있었던 일이냐,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냐 뿐만이 아니라 그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도 떠올려서 쓸 내용을 마련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언제 있었던 일이야?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일이야. 언제인지 떠올린 거죠?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림을 그린 곳은 내 방이었고 달력을 본 곳과 생신 선물을 드린 곳은 어머니 방이었어. 장소도 굉장히 자세하게 떠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와 있었던 일이야? 어머니와 있었던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어머니 생신 선물로 어머니 얼굴 그림과 생신 축하 쪽지를 드렸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자세하게 떠올리는 거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어? 어머니 생신을 모르고 지나갈 뻔해서 깜짝 놀랐어.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 내가 준비한 선물을 받은 어머니께서 기뻐하셔서 정말 뿌듯했어. 어때요? 인상 깊었던 일을 떠올리고 자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세하게 떠올린 내용을 가지고 쓸 내용을 생각해서 글로 쓰면 됩니다. 선생님, Y가 나타났네요. 글감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왜 좋은 거예요? 그건 말이죠. 글감에 대해서 쓸 내용을 떠올릴 수 있고 쓸 내용을 자세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개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일을 떠올리며 겪은 일을 차례대로 정리하기예요. 겪은 일을 차례대로 정리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겪은 일을 차례대로 떠올려 봅니다. 떠올리기를 할 때도 차례대로 떠올린다는 것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듯이 겪은 일을 마음속으로 이야기해보고 표정이나 몸짓으로 나타내 봅니다.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어울리는 표정이나 몸짓을 함께 사용하는 거죠.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일어난 일인지 잘 드러나도록 겪은 일을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내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잘 알지 못해요. 따라서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세하게 말한다는 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일어난 일인지 잘 드러나도록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인상 깊었던 일을 떠올리며 겪은 일을 차례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첫 번째, 달력에 어머니의 생신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생신 선물을 생각했어요. 다음은 어머니의 얼굴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음은 어머니께 어머니 얼굴 그림과 생신 축하 쪽지를 드리고 어머니께서 고마워하시며 꼭 껴안아 주셨고요. 다음은 다음 생신 때도 정성이 담긴 선물을 드려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준비하고 드렸던 경험을 나타내었는데요. 이때 자세하게 그리고 차례대로 겪은 일을 잘 정리하면서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념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일을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글로 쓰기인데요. 글로 쓸 내용을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말로 합니다. 글로 쓰기 전에 먼저 말로 해보고요. 인상 깊었던 일을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글로 씁니다. 근데 말도 정확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글로 쓸 때는 정확하게 잘 바른 표현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죠. 맞춤법에 맞게 썼는지, 그리고 문장 부호를 쓴다면 문장 부호도 알맞게 썼는지 살펴보아야 해요. 문장 부호를 알맞게 썼는지 살펴보고 만약 잘못 썼다면 바르게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 생신 선물 함께 보면서 우리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들 또는 문장 부호가 알맞게 들어가지 않은 표현들을 고쳐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어머니 방에 머리방울을 찾으러 갔다. 찾으러. 지금 소리 나는 대로 썼죠? 맞춤법에 맞게 고쳐 써볼게요. 찾으러로 고칠 수 있겠네요. 머리방울을 들고 방에서 나오다가 달력에 생일이라고 쓰여 있고 동그라미가 표시된 것을 보았다. 누구 생일이지? 하고 생각하다가 누구 생일이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지금 문장 부호가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누구 생일이지 다음에 물음표가 들어가야겠네요.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다. 어머니 생신이었다. 보통 문장이 끝날 때 이렇게 마침표를 쓰게 되는데 어머니 생신이었다 다음에는 마침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생신이었다 다음에도 문장부 마침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글로 쓸 때는 맞춤법에 맞게 썼는지 문장부호를 알맞게 썼는지 살펴본다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